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 예비 신부입니다. 여느 예비 부부가 그러하듯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럭저럭 넘기며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결혼식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 예비 신랑의 언행들로 인해 마음이 답답해 생각이 많아집니다. 해서 이게 맞는 건가 싶어 글을 올려봐요.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로 인해 최근 대판 싸우게 되었고 결국 파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비 신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이 잘못한 문제로 싸우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서로 잘못한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얼마 전 본인이 7시에 저를 데리러 오기로 하고선 약속 자체를 아예 깜빡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가고 싶은 맛집이 있다며 남자친구가 먼저 약속을 잡은 거였는데 말이죠. 당시 약속 시간 전에 나가 있었는데 7시가 넘었음에도 약속 장소에 안 나오더라고요. 해서 10분 정도 넘게 기다리다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맞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나가야겠지 이러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하고선 사과도 없이 나가야겠지라고 하며 결정권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행동에 순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더 나아가 뭔가 나오기 싫은 듯한 느낌을 주니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해서 됐으니 그냥 집에서 싫어하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후 톡이나 전화 오는 걸 다 안 받았습니다. 배고프고 진이 빠져서 화낼 힘도 없었기에 쏘아붙이거나 짜증내는 등의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연락만 안 받았었네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한 3일 정도 연락을 피하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계속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군요. 그 때문에 저도 마음이 조금 풀려서 그래 알겠다 하며 웃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래, 우리가 이번엔 서로 좀 예민했다. 그치?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이가 없어. 뭔 소리야? 전부 네가 잘못한 거면서 왜 서로 예민했다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말꼬리를 잡는다며 버럭 화를 내는 통에 결국 화해 5분 만에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파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그런 일로 파혼까지 생각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서로 잘못한 거라 말해서 매번 싸우게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우산을 챙기자 하면서 가져갔었고 예비 신랑은 우산이 필요 없다 해서 그냥 데이트에 나온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제 우산 하나로 둘이 쓰고 다니게 되었죠. 그 때문에 결국 옷이 젖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실 좀 짜증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우산 챙기라고 하지 않았냐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나마 가까운 카페로 뛰어들어가서 젖은 옷이나 잘 수습해보자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서로 정신이 없었네. 나는 우산 안 챙기고 너는 작은 3단으로 챙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나마 제 우산이 있어 푹 젖지 않았던 건데 그럴 때는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우기고 우산 안 챙겨서 미안해.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서 덜 젖었어.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지 않나요? 물론 고맙다는 말을 바란 건 아니었지만 말끝마다 서로가 잘못했고 서로 피곤했고 서로 예민했다는 식이니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항상 저까지 싸잡아 말하니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예비 신랑의 이런 언행이 너무 싫어서 크게 싸웠는데 저한테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며 피곤하게 산답니다. 그 말에 더 화가 나서 소리까지 질러가며
말 그대로 개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후 결혼을 3개월 앞두고 며칠째 냉전 중입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하는데 매번 마지막에 내려지는 결론은 그만하자입니다. 정이 떨어지니 전에는 넘겼던 문제들이 싫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정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평생을 저런 소리 들으며 살 자신이 없어 여기서 그만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야기를 끝내고 하나씩 정리를 하려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대충 결혼할 거란 이야기는 한 상태지만 정식으로 청첩장을 돌리거나 SNS에 올려놓은 게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참 많네요. 사과할 줄 모르고 물귀신 작전으로 자기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게 참 한심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저런 놈을 예란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다행이긴 하네요. 저놈 하는 걸로 봐선 주변 사람들이 왜 파혼했냐 물어보면 서로 잘못해서라고 할 것 같네요. 부디 안전 이별하세요. 두 번째. 제가 아주 잘 알아요. 저런 족속들. 처음에는 왜 저럴까 싶다가 나중에는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극한의 회피형이고 엄청난 책임 전가 스타일이에요. 미친듯이 이기적이고요. 지만 욕 안 먹으면 되고 지만 나쁜 사람 안 되면 장땡인 인간들입니다. 어떻게든 지만 살면 되는 그런 유형이죠. 지금이라도 얼른 도망가세요. 세 번째. 남자든 여자든 어딜 가나 저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지 잘못 인정하기 싫어서 나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 우리 쌤쌤이야. 이러죠. 회피 성향에 욕먹기 싫어하는 자기 방어적 성향이에요. 자신감은 넘치면서 자존감은 바닥인 개뼈다구 같은. 비슷한 사람 만나봐서 그런지 생각할수록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저런 사람 만나면 머지않아 화병 나서 정신과에 찾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리저리 핑계만 대며 상대 말꼬리 잡고 늘어지거든요. 너도 잘못함. 이지랄 하는데 진짜 한 대 갈기고 싶어집니다. 저런 사람은 지인으로도 상종 못합니다. 네 번째. 나르시시스트일 것 같아요. 예전에 손자란 언니가 딱 이랬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 외모 지적하며 꼽줘서 섭섭하다 했더니 그건 내가 미안해. 근데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내 기분도 상했으니 서로 사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약하고 나도 잘못했겠지 싶어 몇 번 같이 사과하다가 그 언니의 선 넘는 말과 행동이 심해지면서 같이 사과하는 게 지겨워져 손절했습니다. 손절하니 만사가 편합니다. 매일같이 그 언니 신기 거스르지 않기 위해 보내는 메시지도 스스로 검열하고 생고생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마음 편히 살고 있어요. 다섯 번째. 신박한 화법이네요. 저 정도면 머리 꽤나 굴린 것 같은데요. 한두 번 만에 터득한 화법이 아닐 듯합니다. 회피 스킬 만렙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헤어질 결심을 하셔서 진심 다행이에요. 아마 그대로 결혼해서 같이 살았다면 무슨 일만 생기면 님 탓을 했을 거예요. 그 꼴을 평생 보며 살다가는 없던 정신병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